안녕하세요. 100억 부동산 스토리의 미네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오랜만에 방송을 올리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도 여행도 좀 다녀왔고요. 그리고 또 이제 3기 신도시가 발표되면서 또 굉장히 좀 일정상 바빴기 때문에 업로드를 못한 점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금일은 그 소비자 심리 지수하고요. 그리고 이제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제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좀 말하다 보면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일 오랜만에 동영상 그 소비자 심리 지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19년도 4월 부동산 시장 소비자 심리 지수를 살펴보게 되면 일단은 주요 상승 지역으로는 대전, 충남 지역이 이제 플러스 지역으로 이제 돌아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주요 하락 지역으로는 제주도가 굉장히 많이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도, 경남, 충북이 여전히 안 좋더라. 근데 이제 제주도가 가장 안 좋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주택시장 소비자 심리지수에서는 뭐 주요 상승 지역 대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하락 지역 제주, 경남, 충북 여전히 동일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택 매매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충남 대전 플러스 시장을 이제 그 이어가고 있는데 일단 주요 하락 지역 동일합니다. 제주, 경남, 충북. 그리고 이제 전국 주택 전세 시장인데요. 매매가 동일하게 전세 시장도 대전이 강세더라. 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남, 충북, 전남 순으로 주요 그 전세 가격 하락 지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토지 시장도 한번 살펴보면 대구, 전남, 경기가 그 토지 시장은 괜찮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주요 하락 지역 부산, 제주, 강원도 지역이 그 주요 그 토지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국토연구원에 들어가시면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발표된다라는 거. 자, 부동산 제가 예전부터 누누이 얘기했지만 심리지수 파악하시는 거, 그 흐름을 잡아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 많이 드렸는데, 최근에 들어서서 이 부동산 심리지수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부동산 소비자 심리지수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뭐든지 이 데이터라는 거는 그 내가 직감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뭐 지표를 보고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그 지표 중에서도 자, 심리지수는 여러분들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 국토연구원에서 나오는 자료 이 숫자만 보면 또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색상만 구별할 줄 알면 부동산 전국의 흐름을 심리지수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시장 소비자 심리지수 2019년도 3월에서 4월로 이제 바뀌는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일단은 전반적으로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고요. 이 대구가 부동산 소비자 심리지수가 좀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떨어지고 있는 걸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파란색이었지만 일단은 조금 더 먹구름으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주도가 위에서 살펴봤다시피 일단은 이 굉장히 그 하락률이 가장 높은 지역 중에 하나인데, 지금 제주도 아주 암흑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흑 속으로 들어간 제주도 시장은 좀 조심하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도권 부동산 소비자 심리지수를 살펴보게 되면 일단은 전반적으로 그 포천시가 부동산 소비자 심리 지수는 가장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계양구 있습니다. 계양구가 그 우리가 저번 달에도 보게 되면 그 계양구가 3기 신도시 발표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 그러니까 부동산 소비자 심리 지수가 그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조금 올라가더라. 좀 이례적으로 우리가 이제 3기 신도시가 발표가 되면 이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발표를 했고 공급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와 반대로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그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올라가고 있는 지역이 그 인천 계양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인근에 부평구가 있습니다. 부평 같은 경우에도 조금 지수가 조금 안 좋게 흘러가다가 최근에 좀 반전해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계양구, 부평구가 좀 좋게 돌아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원의 건성구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건성구의 신도시
호매실이죠. 호매실이 있는 곳이 건성구인데 일단은 건성구도 굉장히 핫한 심리 지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흥구, 옆에 용인시 기흥구죠. 기흥구 같은 경우에 먹구름이 드려졌다. 그래서 이제 수도권에서는 서울, 경기, 인천권에서는 가장 안 좋은 지역 중에 하나가 기흥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용인시 기흥구. 그리고 지금 인천의 연수구도 마찬가지로요. 가장 최악의 길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주간 시세 동향을 살펴봤을 때 일단은 인천의 연수구, 그 다음에 중구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그 중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인천공항 그 주변도 이제 그 중구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쪽 지역에 지금 뭐 전세가라든가 월세 뭐 그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택 공급 자체도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로 인한 가격적인 하락, 그리고 전월세 가격도 급락하고 있더라.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이제 가격이 조정되고 있는 지역들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좀 내려가게 되면 이제 주택 시장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살펴본 건 주택, 그러니까 부동산 소비자 심리 지수고, 요번에는 그 부동산 중에서도 주택에 관한 시장 소비자 심리 지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반적으로 크게 달라진 거 없습니다. 똑같이 그 대구가 조금 더 상황이 안 좋아졌다. 심리 지수가 좀 안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라남도권도 조금 한 단계 색깔이 옅어졌죠. 옅어졌다. 그리고 이제 제주도가 굉장히 먹구름이에요, 먹구름. 그래서 주택 시장에서도 제주도가 가장 안 좋더라. 그래서 지금 이제 수도권 주택 시장 살펴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연수구 굉장히 먹구름이 됐고요. 그 다음에 기흥군 점점 그 먹구름이 좀 색깔이 진해지더니 가장 안 좋은 지역이 기흥구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그 우리가 가평군이라든가 포천시, 그 다음에 계양구, 그 다음에 수원시 건성구가 그 주택시장 소비자 심리 지수가 좀 그래도 양호하더라. 그 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색상만 구별하면 이 부동산 소비자 심리 지수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밝은 색, 좀 따뜻한 색은 상승을 의미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차가운 색이죠. 좀 보합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회색 계열, 좀 진한 색, 그리고서 이제 좀 어두울수록, 그림자가 들을수록 이제 하강하고 있다. 그러니까 소비자 심리 지수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그 좀 어두워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주택 매매 시장이라든가 가격적인 측면, 전월세 이런 가격적인 측면들, 거래 측면들이 조금 안 좋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 매매 시장 살펴보게 되면 그 주택 매매에 관한 거예요. 매매 시장에 관한 소비자 심리 지수를 살펴보게 되면 단연 전국에서는 이 대전이 굉장히 핫플레이스 지역이고요. 또 이제 그에 반해서 그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먹구름이 드리워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구광역시도 마찬가지로요. 지금 조금 안 좋은, 조금 회색 계열로 돌아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이제 그 작년 말쯤에 해서 그 광역시, 5대 광역시 중에서도 대전, 광주, 대구, 이 세 군데는 정말 잘 나갔던 것 같은데 일단 그 중에서도 가장 강했던 게 대전시장인 것 같아요. 뭐 지금 뭐 전라남도 광주, 대구 같은 경우에는 그 심리지수가 조금 누그러지는 면이 있는데 일단 대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버티고 있고 주간 매매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 일단은 대전의 유성구 굉장히 강하게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 매매 시장 이제 최근에 그 추이를 살펴보게 되면 점차적으로 뭔가 지금 이쪽에서 점차적으로 이제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동부권 주변으로 해서. 근데 이게 점차적으로 그 서부권 쪽이라든가 서쪽 이쪽 지역으로 점차적으로 이제 그 우리가 그 뭔가 좀 확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3기 신도시 자 12만호를 추가 공급해서 총 30만호 공급 대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 뭐 저뿐만이 아니라 그 6월 전후로 해서 그 뭔가 발표가 될 줄 알았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주택 시장이 꿈틀거리는 그 뭔가 이런 시장의 움직임이 보이다 보니 좀 일찍
예, 뭔가 발표를 하지 않았나, 선제적 대응을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그 계양구 굉장히 붉은색이에요. 따뜻한 색. 3기 신도시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은 예, 우리가 그 개발에 대한 기대감, 예, 그 기대감 때문에 그 매매 시장이 좀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 같고, 그게 지표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차적으로 보게 되면 그 남양주 같은 경우에도 가평군이라든가 포천 이런 데도 살펴보게 되면 왕숙지구가 이 남양주시에 들어갔잖아요. 남양주시도 보게 되면 굉장히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왜 그러냐면 이제 푸른색이 조금 더 진해졌는데 보합 단계도 세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세 단계 중에서도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서울도 중구, 뭐 구리시, 그 다음에 이제 광진구 쪽으로 이제 점차적으로 확산이 됐고, 그 다음에 종로구, 서대문구, 중구 쪽으로도 확산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교산지구죠. 하남, 예, 하남 교산지구 주변으로 이제 우리가 북쪽에는 구리시, 또 이제 남쪽에 그 자체 내에서는 하남시, 그리고 이제 송파구라든가 그 강동구 일대에도 뭔가 영향을 줬어야 되는데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남쪽으로 또 살펴보게 되면 일단은 그 수원의 권성구가 굉장히 따뜻한 색으로 변화가 됐고요. 예, 그에 반해서 그 바로 옆 동네 용인이죠. 용인 같은 경우에 기흥구 굉장히 먹구름이 많이 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주택 시장이 뭔가 꿈틀거릴 그, 그 부분이 예, 좀 보이자 일단 그 정부에서 선제적 대응으로 뭔가 그 세기를 박는 듯한 예, 3기 신도시 나머지 12만 호를 좀 공급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전체적인 그 부동산 소비자 심리 지수를 살펴봤는데요. 일단 전세 시장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랬을 때 전세 시장 뭐 크게 좋아진 거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예, 여러분들께서 그냥 큰 줄기만 아셔도 돼요. 큰 줄기. 아, 전반적으로 개선된 상황은 없구나. 그런데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전세 시장이 안 좋아졌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전세 시장은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예, 서울 좀 밝았는데 좀 어두워졌죠. 예, 그 다음에 충청북도 밝았는데 좀 어두워졌죠. 그래서 먹구름이 조금 드리워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전세가 전반적으로 이제 그 3월에 비해서 4월 달에 예, 그 시흥시라든가 부천시, 그 다음에 인천 연수구, 그 다음에 군포, 예, 그리고 의왕시, 예, 만안구, 우리가 이제, 죄송합니다. 만안구가 아니라 그 안양의 동안구 같은 경우에, 그리고 또 이제 용인시의 기흥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사정이 안 좋더라. 그래서 이쪽 지역이 굉장히 전세가율이 좀 안 좋고, 예, 이 부분은 바로 주택 가격과 연계가 되어 있고 주택 가격도 좀 하락폭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산 쪽에서는 당연히 일산 서구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은데, 3기 신도시가 요번에 발표가 되면서 일산 같은 경우에는 뭐 거래 자체는 사라진 것 같고요. 주택 가격 자체도 예, 하방 경직성을 더욱더 가파른 경사도를 지금 예,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소비자 심리 지수를 살펴봤는데요. 일단 제가 그 마지막으로 부동산 그 유튜브를 찍을 때 제가 그랬어요. 대부분의 언론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광명이 굉장히 유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저도 봤을 때 일단은 광명이 굉장히 유력한 측면이 있었지만 너무 광명에 지정될 것만 예, 염두해 두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3기 신도시 후보지가 다른 지역들도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도 드렸는데, 일단은 뭐 김포 고천이라든가 대곡역 일대 제가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김포 고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해는 갔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단 그 이쪽 해당 지역이죠. 그 우리가 그 창릉 지역, 창릉지구, 예, 바로 그 창릉지구 같은 경우에 요번에 지정이 됐는데, 일단 위치적으로는 이 창릉지구라든가 또는 이 남쪽 그 김포공항 남쪽이죠. 그 김포공항 남쪽에 그 부천 대장지구 이제 이쪽 부분에 이제 그 신도시로 지정이 됐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입지적으로 뭐 그렇게 멀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멀지 않고 굉장히 서울과 인접해 있는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결국에 팩트만 말씀드리면, 서울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 일단 경기도에다가 3기 신도시를 지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3기 신도시를 지정해서 심리적인 안정감은 줬지만, 일단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3기 신도시가 만들어지기까지의 뭔가 수용에서부터 설계에서부터 뭐 이제 그 지하철 노선, 뭐 GTX 노선, 도로 노선, 뭐 슈퍼 BRT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착공하는, 계획하는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아직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뭔가 심리적인 안정은 줬지만 일단 서울의 집값을 잡기에는 좀 역부족일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서울의 그 주변에 그 확장성으로서 뭔가 그 도시를 팽창한다는 느낌? 그래서 이 팽창한다는 느낌을 하나로 말씀드리면, 서울을, 그러니까 예전에 강남의 그 뭔가 서울 3도심의 그 업무를 서울 전역이 담당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서울이 강남화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서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의미의 서울이 되는 거고, 이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메가시티화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메가시티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일단 신도시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이번에는 그 서울의 집값, 부동산을 잡기 위한 뭐 방편으로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은 이 제가 봤을 때에는 서울의 집값을 잡기보다는 일단은 인근 지역의 경기도권, 또 이제 인천권의 집값을 잡는데 오히려 더 그쪽으로 조금 힘이 쏠리지 않았나 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요 서울의 집값 3기 신도시로 잡겠다? 저는 조금 동의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3기 신도시 입지가 좋아지고, 또 교통망, 도로망, 철도망 굉장히 뭐 신속하게 계획도 잡고 있고 만들어 준다고 하는데, 일단 시간적인 그 갭차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철저하게 그 서울의 배드타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배드타운. 배드타운으로서의 도시를 하나 만들겠다. 근데 우리가 1기 신도시하고 이제 2기 신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1기 신도시 입지 좋아요. 근데 이건 하나 있어요. 뭔가 주택이 오래됐잖아요. 근데 그쪽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뭐 재건축이라든가 또 리모델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뭐 기간, 그러니까 아파트의 건물의 연수도 뭐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사업성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2기 신도시가 문제죠. 2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1기 신도시에 비해서 일단 그 서울 접근성, 그러니까 거리상 물리적인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근데 2기 신도시를 만들 때 우리가 그 분양 가격에다가 교통분담금이라는 걸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 뭐 철도망도 깔아주겠다, 도로망도 개설해주겠다 했지만, 결국에는 뭐 아직까지 잘 그 계획이 이루어졌거나 또는 그게 실행이 돼서 뭐 우리가 교통편이 좀 편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2기 신도시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기 신도시가 요번에 그 3기 신도시 지정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그 해당 신도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일단은 이 3기 신도시도 살펴보게 되면 자족도시로 만들었어요. 자족도시. 우리나라가 일본과 좀 다르게 신도시를 만들 때, 그 좀 다른 점은 일단 자족 기능이 가능한 신도시를 만든다는 건데요. 일단은 2기 신도시 중에서 그 자족 기능이 그래도 성공한 지역이 하나 딱 짚자면 판교 신도시밖에 없습니다. 근데 판교 신도시 다른 2기 신도시와 비해서 서울 접근성도, 그러니까 물리적인 접근성이 가능한, 그러니까 인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외 2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물리적 거리도 굉장히 멀고, 그 다음에 자족 기능을 이제 접목은 했지만, 사실상 송도라든가 대표적인 도시 말씀드릴게요. 송도 같은 경우에도 자족 도시로서의 뭔가 성과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판교 하나 빼고는 그렇게 자족 기능으로서의 도시를 뭔가 뽐낼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 이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자랑할 만한 그런 그 2기 신도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요번에도 3기 신도시에다가 자족 기능을 넣었어요. 근데 자족 기능을 넣었는데 여러분들 그 철저하게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배드타운인지 아니면은 진짜 그게 하나의 자족 기능이 갖춰지는 그 도시로서의 하나의
뭔가 이 신도시가 탄생하는 것인지. 제가 봤을 땐 2기 신도시도 판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도시가 그 자족 기능으로서의 기능을 좀 상실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과연 3기 신도시에다가 그 지자체하고 뭔가 협의를 했어요. 우리가 그 내용 한번 잘 보세요. 협의 조건이에요. 3기 신도시 자리 부지를 주는 대신에 일자리가 가능한 도시를, 그러니까 그 일자리가 가능한 그 뭔가 그 부분을 지자체하고 협의를 한 건데, 우리가 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고 공도 많이 들이게 되는데, 일단 뭔가 조건부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상기 신도시 자족 기능으로서의 그 기업체들이 과연 그쪽에 입주를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내용들을 한번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대부분 스타트업이라는 건 뭐죠? 좀 영세업자고 좀 사람 숫자가 좀 적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업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존을 해야 되는데 기업으로서 생존하기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고용 창출도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과연 자족 기능으로서의 도시를 갖출 것인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국가적으로 주도하는 일자리 산업용지인지, 아니면은 지금 뭔가 그 주택 시장을 잡기 위한, 주택의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한 그 주택 공급을 해서 그 공급을 하기 위한 그 지자체와 그 부지를 뭔가 획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 획득하는 과정에서 조건부로 내준 일자리예요. 근데 그 일자리가 대부분 보면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스타트업이에요. 스타트업. 예. 그리고 좀 중소 규모의 좀 사람이 좀 많이 채용되거나, 또는 이게 성장할 수 있는 뭔가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게 유치가 되는 게 아니라, 일단 그런 스타트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이제 설계를 하겠다라는 건데, 이거 굉장히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3기 신도시는 일단은 서울과 인접하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2기 신도시에 비해서 예,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유리한 측면도 있는데, 일단은 이쪽 지역에다가는 도로망이나 철도망을 뭐 예비 타당성도 신속하게 뭐 면제가 가능하면 면제, 또는 통과가 가능하면 통과, 뭔가 생략할 수 있는 거 생략하고, 뭔가 좋은 거는 다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정권에서는 예, 뭐가 이게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이 도시 설계, 철도망, 도로망 같은 경우에는 이게 1, 2년 안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또 이제 정권이라는 게 바뀔 수도 있고, 또 바뀌게 되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좀 생각이 많아져야 될 것 같은데요. 역시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좀 3기 신도시를 만들었을 때, 자, 2기 신도시는 정말 이 발표 내용만 보게 되면 버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3기 신도시, 예, 좋은 거는 다 갖다 줬습니다. 뭐. 그리고 위치도 나쁘지 않고요. 근데 3기 신도시도 제가 봤을 땐 철저하게 배드타운으로서 뭔가 예, 그 성격이 짙어질 것 같은데요. 일단 일자리가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우리가 그 일자리, 여기 그 3기, 그러니까 제 3차 신규 택지 추진 계획을 살펴보게 되면, 그렇게 그 뭐 기업체들이 뭔가 핵심적인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스타트업 정도를 유치를 하겠다, 육성을 시키겠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예, 기대감을 갖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기 신도시보다는 물론 만들어지고 나면 그 아파트, 그러니까 주택으로서의 상품성, 그런 것들도 좋고요. 그 다음에 지리적 입지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3기 신도시가 단연 으뜸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3기 신도시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2기 신도시,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억울한 것 같아요. 예, 굉장히 그 요번에 발표를 하면서 제가 굳이 꼽자면 요쪽 지역 같은 경우는 집 사지 말라는 것 같아요. 안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굉장히 그 주택 공급도 많고, 예, 주택 가격도 하락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 요쪽 우리가 그 요쪽 해당 지역에다가 상기 신도시를 지정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신길 온천 이렇게 해서 이제 주택을 추가적으로 더 공급을 하는데, 그 안산 진짜 이거 뭐 진짜 예, 심리적으로 굉장히 패닉 현상을 좀 일으킬 만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산입니다. 일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황 좋지는 않잖아요. 예, 이쪽에는 이제 파주 운정, 그리고 일산 신도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연신내 그 또는
그 수색, 증산 이쪽에도 주택 공급이 많고 향동지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지축, 뭐 예를 들어서 고양시 덕양구죠. 덕양구 쪽에도 지금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그 주택 공급이나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그 배후 지역에다가 그 상기 신도시가 지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상기 신도시가 지정이 좋은데 이쪽 해당 지역만 한번 살펴보더라도 서울하고 인접성이 가장 좋습니다. 예, 여기 상기 신도시 부지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가 1기 신도시 일산, 그다음에 2기 신도시 파주 운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하고도 인접성이 가장 좋고 향후에 그 주택으로서의 상품적 가치 상기 신도시가 좋습니다. 예, 그랬을 때 이쪽 뒤에 있는 그 일산이라든가 파주 운정 여기에 비해서 또 2기 신도시 예, 뭔가 교통편 개선은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상기 신도시에다가 뭐 도로망이나 철도망 같은 거 다 뭔가를 해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2기 신도시, 1기 신도시 주택에다가는 그러니까 그쪽 해당 지역에서는 진짜 뭐 이거는 좀 억울한 내용이에요. 살펴보면. 예, 그래서 지금 제가 그 간략하게 그 지금 이쪽 해당 지역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광명시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뭐 상기 신도시 가장 유력해 보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이쪽에 시흥광명 테크노밸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그 4월 28일자로 그 승인이 다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승인이 난 이유가 아마도 좀 상기 신도시가 들어설 만한 뭔가 조건 부여이지 않았을까라고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이었는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그 어느 한쪽에다가 쏠려서 뭐 확인되지도 않았지만 가능성 하나만 놓고 광명에 대해서 일단 그 상기 신도시가 가장 유력해 보이더라 라고 말씀을 많이들 하셨어요. 근데 제가 지정될 수도 있다라고 저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꼭 이 지역만 지정되지는 않는다. 비껴갈 수도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김포 고천이나 대곡역 일대라든가 논밭을 많이 얘기했는데 제가 여태까지 좀 살펴보게 되면 그 우리나라가 그 아직도 신도시를 만들 만한 그 핵심 노른자 땅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쪽 구리 토평 쪽에 예, 아직 전답 굉장히 그 논밭으로 된 데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송파구하고 강동구하고 인접하고 있는 강남 4구와 인접하고 있는 지역에 초이동하고 간북동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상기 신도시가 지정된 왕숙지구나 또는 그 교산지구, 여기 뒤에 교산이잖아요. 교산보다 입지적 조건이 뛰어난 그 토지가 굉장히 강한 지역이 아직도 남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들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축으로 오게 되면 이쪽에 이제 우리 광명 있잖아요. 광명 요번에 지정 안 됐습니다. 근데 지정이 안 됐는데 여기에도 아직까지 땅이 많아요. 예, 그래서 약 9만에서 12만 호가 공급이 가능한, 만약에 주택만 들어온다면 9만에서 12만 정도가 그 공급이 가능한 가용할 수 있는 토지가 이쪽에도 있다. 그것도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요번에 상기 신도시가 지정이 안 되면서 일단은 광명시의 그 주택 매매 시장 또는 매매 거래량은 조금 더 늘어날 것 같고, 다음 달에 한번 보세요. 늘어나는지 색상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저는 분명히 조금 더 따뜻한 색깔 쪽으로 변할 것 같습니다. 왜? 악재에서 제가 전에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상기 신도시 지정 여부에 따라서 악재가 호재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비껴가면서 악재에서 호재로 바뀌었다. 그러면서 이제 가격적인 측면, 그 다음에 이제 거래적인 측면 분명히 늘어나는 지역이 광명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김포 이쪽 지역에 보게 되면 고촌도 있어요. 그래서 이쪽도 보게 되면 나대지입니다. 전답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뒤쪽으로 2기 신도시라고 할 수 있는 인천 검단 신도시죠. 검단 신도시 있고, 예, 이쪽에 이제 인천 서구 쪽에 이제 그 가용할 수 있는 토지들도 굉장히 많은데, 뭐 이쪽 그 2기 신도시에 비해서 입지적 조건이 좀 더 좋은 김포 고촌 일대가 아직도 논밭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그 우리가 3기 신도시를 다행히 비껴는 갔지만 앞으로 그 주택 신도시 공급할 수 있는 부지는 굉장히 많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대곡역 일대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이렇게 논밭으로 쫙 돼 있어요. 장항역, 그러니까 장항 그 IC 주변으로. 그랬을 때 이쪽 지역이 저는 좀 유력해 보였지만 일단 이쪽 지역이 아니라 예전에 그 도면 유출이 된 3기 신도시 도면 유출이 된 이 창릉지구가 일대가 요번에 3기 신도시로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이 지정된 지역들, 예,
굉장히 논밭으로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쪽이 이제 3기 신도시고 이쪽이 1기 신도시 일산 쪽으로 가는 방향인데, 제가 봤을 때에는 1기 신도시보다는 일단 3기 신도시, 그리고 2기 신도시보다는 3기 신도시겠죠. 근데 이쪽이 도로망하고 철도망을 굉장히 빨리 신속하게 계획하고, 예, 만들어주겠다라는 게 요번 3기 신도시의 골자인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위치적으로는 나쁘지는 않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항동지구, 그러니까 항동 공공주택지구가 있는데, 이쪽에 이제 지하철 라인이 또 그 세전역에서 이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하철 라인이 들어가게 되면 이 향동지구 숲세권입니다. 근데 교통편까지 개선이 되기 때문에, 예, 굉장히 입지적 조건이, 예, 좀 더 향상이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또 뒤쪽으로는 이 배후 도시가 생기는 거잖아요. 입지적 조건은 항동지구가 서울과 더 인접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요번에 가장 혜택 본 지역 중에 하나가, 제가 봤을 땐 항동지구가, 예, 혜택을 많이 볼 것 같고요. 그리고 3기 신도시가 들어선다고 해서, 예, 항동지구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보면 3기 신도시 지역에서도 보면은 앞으로 가용할 수 있는 토지와 비교를 한다면, 아직까지는 노른자 땅이 많이 남아 있더라. 그 남아 있는 땅들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렸고요. 여기 그래서 구리 토평, 초입 간북, 그 다음에 광명, 그리고 이제 김포 고천, 대곡역 일대, 장항안시 일대, 이렇게 지금 입지적, 지금 현재 3기 신도시보다 지정된 지역보다, 예, 입지적 조건이 뛰어난 가용할 수 있는 토지가 어마어마하게 남아있다 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에 담아 두셨으면 좋겠고, 이쪽 지역에 여러분들 또 토지 사러 가지 마세요. 이미 가격 굉장히 비싸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땐 요번에 이쪽 해당 지역에 3기 신도시 분명히 지정할까 말까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정부에서도. 근데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주민들 자체가 굉장히 강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강성이고, 토지보상금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의 골이 깊은 지역 중에 하나가, 예, 이쪽 해당 지역들인데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수월한 지역으로 3기 신도시 지정을 한 것 같고, 대부분의 지역이 자연 녹지라든가 개발 제한으로 묶여 있던 그 지역을 일부 포함해서 3기 신도시로 지정을 한 것 같은데, 우리가 향후에 지금 이 도시들을 보게 되면 순환선이라는 게 들어가요. 교외선. 즉 교외선이라는 게 이렇게 돌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제2 외곽순환도로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외곽순환도로가 들어가는 곳곳, 예, 곳곳마다, 또는 교외선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가용할 수 있는 토지들이 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3기 신도시가 마지막이다? 뭐 이런 거 여러분들 또 믿지도 마세요. 제가 보고서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되는, 본 내용으로 보게 되면, 그런 내용들 같은 경우에 보통 2, 3년 전에 제가 다 훑어봤던 내용들이에요. 우리나라가 향후에 4기 신도시까지는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4기 신도시까지 만들 그 토지가 어디 있느냐?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이 교외선, 철도망 하나, 이렇게 순환하는 선 하나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2 외곽순환도로가 이렇게 외곽 쪽으로 돌아서게 되는데, 곳곳마다, 예, 가용할 수 있는 토지가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김포, 고천, 대구, 광명, 구리, 토평, 간북동, 초이동, 예, 이런 땅들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땅들 어떻게 활용되는지 여러분들께서도 좀 지켜봤으면 좋겠고, 저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 지역에다가 토지를 사면 된다 안 된다? 예, 사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비싼 가격에 매입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택지개발이라든가 이런 주택을, 그러니까 도시개발하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용이라든지 또는 이제 환지 방식으로 갈 수가 있는데, 환지는 그나마 나아요. 근데 이제 수용 같은 경우에는 내가 비싼 가격에 매입을 하게 되면 나중에 수용당할 때 내가 매입한 가격 이하에서, 예, 보상을 받음으로 인해서 손해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으니, 여러분들께서 그 점 유의하셔서 토지 같은 것들도, 예, 매입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3기 신도시를 주변으로 해서 기획부동산이 많이 지금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획부동산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토지는 황금성이 가장
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접근할 때 조심하셔야 되고, 주택 보는 것보다 더 까다롭게, 그리고 매입하기 정말 어려운 게 토지입니다. 그래서 돈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그냥 덥석덥석 추천받고 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부동산 소비자 심리지수하고 3기 신도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근데 이제 3기 신도시 에 대해서는 뭐 다른 분들도 굉장히 많이 리뷰를 했기 때문에 뭐 제가 특별하게 그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3기 신도시 그 공급 계획안 뭐 지금 고향 창릉이라든가 부천 대장이 지정이 되면서 일단 일산 주변으로 굉장히 곡소리 날 정도로 주민들이 굉장히 원성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은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시기를 자산을 조금 갈아타는, 포트폴리오를 좀 바꿔타는 시간으로 좀 가졌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그 가격이라는 거는 일단은 그 정책적인 측면 또는 이제 세제적인 측면, 그 다음에 우리가 유동성이죠. 자금의 유동성, 대출 규제라든가, 그리고 또 이제 대외적인 변수에 따른 환율, 그리고 또 최근에 제가 봤을 때는 뭐 화폐 개혁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화폐 개혁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화폐 개혁을 하더라도 우리가 돈을 찍어내야 되는데, 한국은행에서 돈을 하나 찍어내는데 그 지폐 한 장 찍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요. 그 재정적인 문제를 어디서 또 주달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 그러면 쉽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화폐 개혁에 대해서 너무 고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언젠가는 한 번은 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재원을 마련하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시간은 상당수 걸릴 거다라는 점을 좀 여러분들께서 유의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 일단 3기 신도시로 인한 그 호불호가 많이 갈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불호가 많이 갈렸는데,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바빠졌어요. 왜 그러냐면 뭐 지금 왔다 가신 분들도 알겠지만 뭐 저는 지금 전국 상담도 많이 하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광명시 자체가 3기 신도시가 피해감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광명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또 3기 신도시가 지정이 되면서 일산 서부권이라든가 또는 이제 부천 주변, 그리고 또 이제 안산 지역의 일대 이쪽 지역에서 이거 지금 주택 시장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지금 이쪽에 지금 주택이 있는데 이걸 뭐 주택이 뭐 두 채도 있고 세 채도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좀 뭔가 이렇게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이 시기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이제 풀어 나가야 될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뭐 저는 항상 뭐 대본 없이 해요. 그리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해서 방송을 많이 찍는데, 그러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 추측 뭐 이런 것들을 조금 가미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있어요. 근데 지금 굉장히 그 지역별로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렸다라는 점 여러분들께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제가 요즘에 좀 바빠서 동영상을 좀 못 찍었다, 그 점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일 이쯤에서 동영상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가서는 100억 부동산 스토리의 미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